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우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국내 증시 하락 출발 후에 양대 지수 각각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현재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는 어떤 흐름 보였을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SK하이닉스 2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22만 9,500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상승 전환을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까지 윗꼬리를 달면서 다소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0.2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시간 10시 구간의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0.27% 반락했습니다.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구간 시장 상황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초반에 개인 홀로 매수하다가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했는데 역시 조금 전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3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이 받아주고 있지만 다 받아주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소 힘이 부족하고요. 코스닥도 역시 비슷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시 전후로 매수 전환하기도 했지만 조금 전에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수급과 그리고 지수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작전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세워보시죠. 11시 22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좀 약한 흐름이죠. 결국 상승 전환하나 했던 10시 구간과는 다르게 1시간 사이 다시 약세로 전환된 현 구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수도 조금은 늘어난 모습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갈 길을 잘 가보겠습니다.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리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함께할 리뷰가 6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모두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일부 종목들 목표가를 도달하기도 하고 뭐 누적 수익률로 몇 퍼센트다 하긴 하는데 두 분의 종목 모두 저희가 매일매일 목표가가 도달하고는 있는데 6개 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2차 목표가가 제시되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살펴보시죠. 먼저 김흥태 매니저의 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의 목표가가 6,600원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편입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불과 뭐 한 2, 3일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더 고점을 높여서 보유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그 목표가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번 주 일정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돼서 이제 정책 부분에서도 세부안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아마 발표를 언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꿈비라든지 기존에 들었던 아가방 컴퍼니도 아직은 뭐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은 뭐 제로투세븐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속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1달락은 이미 박스권 상단 부분에 안착했기 때문에 6,6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보시고 그 위에서 7,000원까지에 대한 매물벽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점을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뭐 7,000원까지도 안착 가능하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 자리는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더 홀딩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C 보겠습니다. 17만 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정말 이것도 단기간에 35%라는 수익을 기록한 상황인데요. 유리기판 대장주 정말 네.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이것도 홀딩할까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은 좀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업종들이 지금은 아직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국내 대장으로서는 SKC가 유독 보일 수가 있는데 아쉽게 2차 목표가 20만 원을 안착은 하지 못했어요. 19만 9,900원에 딱 올라놓고 나서부터 윗골을 조금 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만 원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요. 직전 고점에 있는 신고가 영역 부분을 체크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20만 8천 원 넘어가는 것까지
때까지 지켜보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17만 원 달성했는데 20만 8천 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SKC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엔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목표가 다 도달했기 때문에 2차로 제시되는 종목들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조 대림부터 보겠습니다. 6월 11일에 매수하고 나서 6만 원의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식품주 안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장에 대단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2차 목표가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2차 목표가 8만 원 제시하려는데 벌써 찍으려고 지금 1,000원 모자라는데 네. 7만 9천 원 뭐 이렇게 거래되는데 목표가를 제가 8만 원보다는 더 높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중에 66%였는데 지금 현재 더 올라가면서 뭐 한 7, 80% 넘어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주식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왜 싸냐면은 이제 2023년도도 2조 매출에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2조 5천억 정도, 2조 4천억 정도 매출에 1,500억에서 1,600억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현재 시총이 7천억 더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대주주 지분이 58%에다가 자사주 15%를 더하면 73%가 대주주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식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회사다. 사조 회표, 식용유부터 시작해서 대림선어목, 로아이 참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참치 선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단기간에 이제 상한가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목표가 8만 원 제시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좀 높게 10만 원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9천억 정도 됩니다. 9,200억 정도 되니까 10만 원 하더라도 9,200억에 펀더멘탈 보면 영업이익이 1,500억에서 1,7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한번 이번에 10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서 방송 준비를 저희가 한 2시간 전부터 했잖아요. 그때 네. 8만 원 2차 목표가 제시했는데 거기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조금 더 올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SL입니다. 3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4만 5천 원 목표가 도달한 상황인데요. 부품주 가운데서도 앞서 김종효 이사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코멘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인도에 이제 진출하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뭐 최근에 움직이는 게 이제 정몽구 회장 관련 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 2조짜리는 SL이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1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1,390억. 그러니까 어떤 1년 영업이익이 아니고 1분기 수익이 1,390억이면 올해 4천억이 넘어가는 5조 3조 매출에 4,200억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현재 2조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않습니까? PER 뭐 4,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뭐 헤드램프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하고 이제 대부분 거래하고 있고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해외 대부분의 북미 GM부터 시작해서 전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가를 지금 윗골을 달았음에 불구하고 2차 목표가는 6만 원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L 6만 원까지 저희는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되고요. 대상과 펌텍코리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이죠. 대상은 3만 원, 그리고 펌텍코리아는 4만 원의 목표가 도달. 연이어서 한번 후속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제가 3만 원 제시했는데 딱 1조를 찍었었기 때문에 이제 1조를 말씀드렸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상 우리 종갓집 김치부터 시작해서 K푸드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정원, 순창고추장부터 시작해서 홍초, 안주야, 미원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 지분이 17%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홀딩스가 43%, 그게 국민연금이 10% 정도 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분기 1,500억 매출에 477억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온기로 보면은 이제 1조 커버는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범텍코리아는 오늘 화장품들이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리콘2부터 해서 뭐 선진뷰티라든가 대부분 종목들이 조정 거치면서 불구하고 펌텍코리아는 화장품 용기 중에 유일하게 상장 회사인데 윗꼬리를 달고 밀렸습니다만 불구하고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목표가까지 한번 4만 원 돌파했는데 5만 원까지 한번 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4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하고요. 펌텍코리아는 5만 원이 제시됐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보시죠. 자, 과거에 담았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다면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사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매일매일 두 분과 함께 현재에 대한 리뷰, 전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 어떤 전략 유효할지 두 분의 오후장 작전 타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흥태 매니저는 기술주 장세라고 남겨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반등 조짐의 바이오, 단기 매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십니다. 흥태 매니저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기술주 장세 네.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테마성 위주에 대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테마성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쉬어가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 그전까지는 2차 전지들이 한 4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금리가 인하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국내장만 지수만 못 걸어가고 그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들이 몰렸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테마성들이 강한 수급들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런 식품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 경기 민감주가 워낙에 또 강하게 올라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기술주 장세,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또는 로봇 이런 자동차 부품 업종은 또 이제 수급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안에 대한 테마성은 좀 잊어버리시고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아니면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힌트를 감칠맛 나게 주셨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면서 테마 장세에서 이제 기술주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 2차 전지, 자동차, 로봇 등을 힌트로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 공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는 금요일에 좀 조정받았던 바이오가 반등 조짐 보인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눈여겨보시는 종목이라던가 뭐 그 안에서도 섹터 테마가 있을까요? 근데 뭐 시장은 지금 현재 뭐 박스권에서 조정 거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특별하게 개별 종목들의 상승과 더불어 이제 자동차 관련 주식의 상승세 외에는 지금 이제 특별히 상승하는 게 없습니다. 화장품주도 쉬어가고 있고 뭐 로봇, 뭐 AI도 쉬어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쳤던 제약 바이오 중에 이제 몇 종목이 이제 반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바이오니아, 아미코젠, 그래서 S바이오미딕스 네 종목이 지금 현재 반등 후 약간의 양봉을 그리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오후장에 다시 재차 반등 나오면 한번 단기 매매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매매 포인트 여러분 함께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으로 이런 전략들을 저희가 접목시켜서 성공 투자로 이어갈 수 있을지 바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자, 먼저 김흥태 매니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조기준 매니저는 동양 EMP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기업의 배터리, 뭐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교집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투자 내용은 다르겠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부터 뭘 보고 따라가 봐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박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번 주 19일부터 이제 유럽에서 2024년 빈터 배터리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참가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면 이제 하이엔드 동박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게 되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하이엔드 동박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자에 대한 이제 실질적으로 좋아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동박에서도 최고조 품질을 가지고 성능 개선을 하고 있는 동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차세대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매출액을 꾸준하게 늘려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2030년도까지 7조 원에 대한 매출액을 달성하려고 지금 목표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배터리 산업에 대한 규모들도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가 이제 4680, 46파이의 배터리에 대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양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런 동박도 있겠지만 리튬이라든지 이런 뭐 그 외적으로서 배터리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막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오후장 공략주로 보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수급이 붙으면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막 올해부터 5월 3월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68,000원 부분 저항대 매물대까지를 소화하는 과정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68,000원이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7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5만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동박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업계 유일이라는 타이틀도 초극박, 고강도, 고연신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걸 편입하기 전에 건설 쪽 사업 분야는 어떨까요? 라고 궁금증을 남기는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건설 분야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건설 분야로 보기에는 조금 희박하는 모습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자 건설업에 대한 호황들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매출 규모를 받기는 하겠지만은 그쪽 분야보다는 일단은 배터리 분야 쪽에 대한 치중을 가지고 그러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에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게 뭐 충전이라던가 뭐 불나는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충방전의 안전성, 배터리 에너지의 밀도도 강한 상황으로 이 개발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였고요. 자, 다음으로는 조기준 매니저가 편입하는 동양 EMP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던데 사실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기업은 아니라서요. 어떤 포인트가 투자 매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동양 EMP는 뭐 2만 원대에선 계속 횡보했던 네. 차트상 보시면 이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시장의 어떤 하락 요인이나 뭐 이랬을 때도 잘 안 빠집니다. 그만큼 현재가 저평가돼 있고 2만 원 자리가 지금 1,650억인데 동양 EMP가 우리가 쓰다 보면은 도대체 뭐 하라는 기업인가? 과거에는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올랐다가 내렸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우리가 SMP라는 PS라든가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 어댑터, 뭐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휴대폰을 샀을 때 무선 충전이든 유선 충전, 어댑터가 대부분 동양 EMP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청도, 그다음에 루마니아, 그다음에 베트남에다가 10개 연결 회사를 10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처가 이제 삼성전자, 캐논, 제록스, 휴맥스를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태양광 인버터 관련해서 친환경 사업도 이제 개발 역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5,400억 매출에 4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30억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1,600억밖에 안 된다.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 1분기도 지금 현재 1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56억 매출에 110억 정도 나왔는데 부채 비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 없으면서 유보율이 8,600%다. 그만큼 이제 수익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40%고 외인 지분이 7.16%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2만 원대에서 굉장히 빠지고 혹시라도 2만 원이 빠지면 비중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영업이익이 좋고 근데 배당은 많이 안 줍니다. 2%대의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 수행은 나쁜 편이나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인버터도 있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 관련 이슈도 있을 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현재가에 매수하시고 3만 원 목표가 노려보시면서 18,0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EMP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두 매니저님들의 첫 번째 공략주 각각 하나씩 두 개를 만나봤는데요. 한 섹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각각 한 종목씩을 공개할 예정인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사피엔 반도체를 김흥태 매니저가 OLED 이쪽에서 LX 세미콘을 편입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 어떤 투자 매력과 저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사피엔 반도체부터 한번 가볼까요? AR 기대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사피엔 반도체도 제가 오랜만에 좀 들고 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마 4월 초쯤에 한번 들고 왔는데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한 10에서 15%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그 가격대 다시 그 자리로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용 이제 반도체 또는 기타 전자 직접 회로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구동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술이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보면은 팹리스 업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에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들어가는 LED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용에도 들어가는 LED도 구동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스마트 공장, 뭐 의료기기, 바이오 의료기기 쪽에서도 사용이 전복세에서 들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AI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을 때 이 사피엔 반도체가 AI하고 같이 전복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모습들을 같이 구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종종을 크게 받았는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뭐 거의 한 3달 동안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저점에서 바닥권을 지지받고 있고요. 25,000원에서 22,000원 라인을 지지받아주고
잡아주면서 이제 막 21선 부근을 태우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경우에도 제가 이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가를 한번 해드렸는데 한번 한 15%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규로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현재가에 매수하면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게 31,000원까지 직전 고점을 넘겨가는지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 매물대를 소화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세가 전환돼서 3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손절가 라인은 23,000원 바닥 부분 체크해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3월 이후에 주가가 좀 내려온 느낌이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는데 저점 매수라는 포인트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25,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31,000원, 손절 라인은 23,000원 기억해 보겠고 35,000원까지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니까 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로 사피엔 반도체 봤고요. 자, LX 세미콘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기업이 팹리스라는 어떤 공통점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된 상황인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이 포착한 투자 내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LX세미콘이 이제 기술상으로 봤을 때는 2022년에 이제 67,000원대가 최저점이었는데 네. 거의 이제 하락을 129,000원대, 7,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1년 내내 하락을 했는데 이제 7만 원대 밑에서 이제 68,000원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추가 하락이 나올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LG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해서 핵심 부품인 시스템 IC 생산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대주주 지분이 이제 뭐 LG LX홀딩스가 33% 정도 들고 있고 국민연금 6%, 외인 지분이 26% 들고 있는데 최근에 외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만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 4,500억 영업의 매출액에다가 460억 영업이 나왔다라는 거는 올해도 1,500억, 1,600억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500억, 1,600억 정도 나오는데 이제 시총이 이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과잉 회수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주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잘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부품 관련해서 LX 세미콘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시총이 지금 1조 1,000억 정도인데 과거에 이제 2021년에 3,000억 정도 영업이 나왔고 2022년에 3,000억이 나왔는데 작년에 1,290억 이렇게 1,200 실적이 안 좋게 되면서 이제 빠졌는데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올해는 1,600억 정도, 1,500억,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 비율 39%입니다. 유보율은 12,000%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부채 비율을 잡고 재무 건전성 너무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2만 원대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6만 원까지 되면은 이제 반토막이 나는 것 같아 거의 저점인데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면 6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2022년도에 6만 7천 원 저점보다는 더 여기 7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갈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외인 지분이 26.4%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30%까지 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26% 외국인이 지분이 들고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 지분하고 외국인 지분, 국민연금 빼면은 유통 물량 주식이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일 시초가에 오늘 이 현대가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8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LX 세미콘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 라인은 6만 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선택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사피엔 반도체였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동양 EMP와 LX 세미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오늘 선택에 약간 공통점들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이 4종목이 각각 어떤 수익률을 내줄지 저희는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과 또 밴드라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이 밴드를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또 공유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월요일장이라 그래서 저는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땡 녹색밴드에서 김흥태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아침마다 매일 시황이라든지 이번 주 한 주간에 관심이 돼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드리고 있고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정보들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땡 녹색밴드에 김흥태라고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혹시 삼성전자 지금 1.3% 하락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에서 주로 편입하는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워낙 그렇죠. 대형주라서. 네. 그래서 요거 오늘 힌트 조금 주시겠어요? 모아가도 될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네. 더 기다렸다가 7만 원 전자 7만 원 밑에 7만 원 부근 초반에서 한번 매수하는 걸 좀 권유해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8만 원 한번 찍고 나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 어느 정도 라인을 지지받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은 무료 방송 오늘 또 만나볼 수 있는데 시간이 3시 50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 간략히 좀 알려주시죠. 근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돌파구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조 대림 같은 그다음에 올라가는 주식들 PNT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이후로 그 비슷한 종목들을 찾아야 되고 최근에 저번에 이제 제가 KNS 2차 전지를 사실 거면 KNS를 사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 시장이 부진할 때도 잘 갈 때도 두 분의 종목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편입한 종목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과 여기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여전히 0.3%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